회생을 하면 우린 그렇게 못 해주고 워크아웃을 하면 한번 고려해 보겠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개인회생 신청, 개인 파산 이런 것들 추이를 보면 추석 이후로부터 그 다음에 내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말 연초에 저희는 약간 좀 신청이 밀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추석 이후에 연말이 되고 또 연초가 되고 하면서 빚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찍어놓은 영상 리뉴얼 차원에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비교, 요거를 또 시리즈로 찍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제일 이제 흔한 채무조정제도죠. 개인 회생이랑 그 다음에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요렇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워크아웃 중에서도 신속 채무조정, 그 다음에 프리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요렇게 있는데 요거 비교해드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파산하고 개인 회생 요렇게 세 개를 비교해드린 영상을 차례대로 찍어드릴 테니까,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빚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시리즈물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보시면 어떤 제도가 나한테 제일 유리하겠다 이런 것들을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개인 회생이랑 개인 워크아웃은 빚이 많은 채무자들의 빚을 조정해주는 제도는 맞아요. 둘 다 동일한데 생각보다 아주 많이 다릅니다. 아주 많이. 그래가지고 그 차이점,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이 제도를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것들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운영 주체는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하겠죠. 그 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에서 해요.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조직을 만들어, 이 법령이 있어요. 법령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회생 파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방문해야 되는 곳들은 법원이 되겠죠. 보통 채권자 집회 때 한번 가실 거고, 그 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는 상담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 방문 상담이 원칙이고, 신용회복위원회에 각 지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전화로 예약을 하고 각 지부에 방문해가지고 워크아웃을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 채무자,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 소득이 근로소득도 괜찮고 사업소득도 괜찮고 연금소득도 괜찮고, 이 내가 매월 발생하는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는 소득을 보지는 않아요. 그 연체기간 90일 이상인 분들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소득 관련된 자료들을 100%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시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회생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으면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되고, 이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워크아웃도 갚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빚은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대신 갚아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득 자체가 신청 자격은 아닙니다. 대상 채권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개인 회생을 하기 때문에 모든 채권이 다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융기관 채권 당연히 되겠죠. 엄마 아빠 빌린 돈, 친구한테 빌린 돈 됩니다. 상거래 채권, 내가 사업하면서 거래처에 못 준 돈 돼요. 그 다음에 세금, 4대 보험 돼요. 다 됩니다.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대상 채권에 제한은 없어요.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회원사들 채권만 조정이 돼요. 신용회복위원회의 회원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들이 보통 주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금융권 채권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그런 데들, 등록되지 않은 무슨 사채업자나 이런 건 안 돼요. 회생은 돼요. 요게 좀 차이가 좀 큰 것 같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옛날에는 통신사 채권이 안 됐는데 요즘에 통신사 채권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더라고요. 그거는 최근에 협약을 맺었으니까 가능한 거다. 그 다음에 채무액은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렇게 되는데, 요 채권을 넘어가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 10억이 넘고 담보가 15억 넘는다 그러면은 일반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개인 파산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변제기간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3년이고 짧으면 2년까지도 변제가 가능하고 길면 5년까지. 신용회복위원회는 변제기간이 8에서 10년 정도로 되고, 그 다음에 변제기간이 2년, 3년, 5년 그거는 심사역께서 심사를 하신 다음에 아마 채무자랑 좀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 채무감면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기준에서 봤을 때는 50%가 보통이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20%씩. 그래서 자금은 30%, 많으면 한 70%. 물론 전액 변제 하시는 분도 있고 10% 이내로 인가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50% 정도 갚는 것 같아요.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는 41% 정도 원금을 갚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단 좀 더 갚지 싶어요. 물론 이제 그런 차이는 있어요. 저희가 그 워크아웃을 하다가 저희한테 개인회생으로 오시는 분들 아니면은 워크아웃 상담받고 개인회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조정된 어떤 채무의 변제율이 마음에 안 들어서 회생 절차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워크아웃은 대부분 전액 변제였어요. 실제로 워크아웃에서 상감률이 높으신 분들은 회생으로 오지 않으시니까 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시한 요 변제율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40%대 원금을 갚는 거는 조금 적게 갚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가보시면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쉬운 건 전화하는 거거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에서는 별채권이라고 해서 담보대출은 조정이 아예 안 됩니다. 아예. 다만 대부분의 담보대출은 사실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그래서 회생을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집을 꼭 지켜야 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실은 회생제도는 그렇게 적합한 제도는 아니에요. 다만 채권자의 성향에 따라서 1금융권은 사실 그런 경우들이 잘 없기는 한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별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밀리고 돈을 잘 갚아왔으니까 회생 인가 이후에 원리금만 잘 내면 우리가 경매 안 넘기겠다.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어떤 법원에서 임의경매 유예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담보권 실행 유예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신청하면은 부동산의 경매가 안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별채권은 별도로 갚아야 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사실상 회생 절차를 통해서 담보대출된 집을 살리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조정 가능하다가 나와는 있는데 제외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요거는 채권자와 별도로 협의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담보대출이라는 게 보세요. 내가 빚을 제대로 안 갚으면 경매 넘기겠다고 해서 담보물을 제공을 하고 돈을 빌린 건데 좀 낮은 금리로. 근데 내가 빚을 제대로 못 갚겠다고 회생이나 뭐 워크아웃을 신청했을 때 담보 채권자가 과연 힘들긴 한데 불쌍하니까 내가 좀 봐주겠다? 이런 거 잘 없어요. 원칙적으로 담보 채권 같은 경우는 개인 워크아웃 채권에 들어가지도 않고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봐도 담보 채권 같은 경우는 경매 넘어간 이후에 남은 채권에 대해서 추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니면 협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이나 담보 채권에 대해서는 사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좀 확률이 되게 적은 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만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조금 더 봐주긴 하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이제 회생 들어가기 전에 기업은행에 이거 우리가 담보 안 넘기고 좀 양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가 이후에 잘 갚을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생을 하면 우린 그렇게 못 해주고 워크아웃을 하면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워크아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담보 채권은 조정 대상이 아닌 거는 둘 다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보증채무 같은 경우는 전액 갚아야 됩니다.